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몽키디 가프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프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의 할아버지이자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로 전설의 해병으로 불리우는 강자죠. 지금까지 불러온 캐릭터 중에 가장 고령인 78세의 할아버지인 가프가 귀칼 세간에 온다면 어떨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가프는 한참 해적들을 때려 검거하다가 잠깐 해군에 휴가를 냈습니다. 코비는 어디 좋은데 가시냐고 물었고, 가프는 맨날 바다만 누비다 보니 갑자기 산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혼자서 산림욕을 하다가 올 거라고 했죠. 코비는 가프에게 산에서 이상한 버섯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올 때까지 사고 치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비는 사실 중장님 말고 여기서 사고 칠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가프는 호탕하게 웃은 뒤 휴가를 떠났죠. 가프는 높은 산에 올라 산림욕을 하다가 출출해졌는데 마침 옆에 어떤 화려하게 생긴 버섯이 있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버섯인가? 화려한 것을 보니 아주 맛이 있겠군 하고 덥석 뜯어 먹어버렸죠. 그러자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고, 가프는 그 자리에 드러누워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눈을 뜨게 된 가프. 잠깐 잠이 들었나 보군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봤는데 어째 아까 잠들었던 곳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만하면 뭐 충분히 즐겼나? 하며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잠에 덜 깬 것처럼 몽롱했고 뭔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혈기 3마리가 튀어나왔고, 저 커다란 할배는 뭐지? 늙은할배라 맛은 없겠지만 3명이서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있겠군 이라고 하며 가프에게 덤벼들었죠. 가프는 얘는 뭐지? 하며 반응하려겠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누워 쓰러졌습니다. 혈기들은 두려움에 기절을 해버렸나 보군 이라고 하며 가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때 혈기의 흔적을 쫓아 산으로 찾아온 풍조 시나즈가와 사내미, 저 멀리서 혈기가 어떤 거대한 크기의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추악한 혈기 자식들, 또 사람 한 명을 살해하다니 갈갈기 찢어주마 라고 하며 다가갔는데 그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혈기 3마리가 물어뜯으려 가는데 온몸에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이빨이 들어가지 않았고 힘줘서 물어뜯으려다가 되려 이빨이 부러져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할배는 뭔데 이렇게 근육질인 거야? 하며 불평을 하고 있던 그때 가프가 여름밤 모기를 쫓아내는 것처럼 팔로 허이허이 휘둘렀고 그 혈기들은 그 팔을 맞고 저 멀리 날아가 버렸죠. 가프는 어우 한숨 잤더니 좀 정신있게네 하며 눈을 떴고 가프의 눈앞에는 날아갔던 혈기가 다시 뛰어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내미가 바람의 호배 검술로 날아와 그 혈기들의 목을 한순간에 베어버렸죠. 사내미는 가프에게 어이 영감, 다친 곳 없어? 도대체 위험하게 왜 혼자서 산속에 있는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가프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이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맙다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프가 혈기들을 보니 목이 베었다고 해서 몸이 소멸한 것이 신기했고 이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했죠. 사내미는 이 자식들은 빌어먹을 혈기들이라며 이를 부득부득 깔았고 인간을 잡아먹는 반드시 쳐죽여야 할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가프는 사내미의 눈에서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엿보았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죠. 사내미는 19살이라고 했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애송이가 그렇게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를 품고 살면 되겠냐고 했고 사내미는 영감이 무슨 상관이냐며 신경 끄라고 했죠. 그러면서 구해줬으니 이제 난 간다 라고 하며 돌아섰는데 카페 외에서는 우렁차게 꼬르륵 소리가 났고 사내미는 관자놀이를 빠짓거리며 무시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고 사내미는 이를 꽉 물고 영감 따라와 라고 했죠. 그렇게 사내미는 번화가에 가서 가프에게 음식을 사줬고 가프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은 세계였던지라 자신이 뭔가 다른 세계에 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음식도 굉장히 맛있군 하며 우거우거 먹었고 사내미는 그런 개걸스러운 모습을 보며 얼마든지 더 시켜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짜증을 팍팍 냈습니다. 가프는 오 소년 보기보다 돈이 많나 보군 이라고 물었고 사내미는 뭐 나름 귀살대에 주가 되었으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죠. 가프는 귀살대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사내미는 귀살대와 혈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프를 보니 손에 음식을 든 채 잠을 자고 있었죠. 사내미는 버럭 화를 내며 손에 음식을 든 채 잠들지 말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가 차기 시작하니 잠이 와버렸나 보군 하하하하 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가프. 사내미는 가프에게 갈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사실 지금 이 세계에는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냥 잠은 어디서든 자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또 아까처럼 산속에서 자다가 혈기에 의해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짜증을 내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죠. 그리고 가프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정기조합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기에 모든 주들이 모여 있었죠. 오바나이는 정체불명의 거구 할아버지가 사내미와 오자 저 사람은 누구냐며 경계했고 귀살대 본부에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걸 잊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이 사람은 혈기에 공격당했던 사람이고 우연히 구해줬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데려온 거라고 했죠. 카나이는 옆에서 사내미 씨가 이런 친절한 모습이 있었네요. 사실 겉은 퉁명스럽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하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우물쭈물했고 가프는 사내미의 그런 모습을 보자 어이 꼬맹이 또 예쁜 숙녀 앞에서는 쑥스러워하는 거냐? 라고 하며 하하하 웃었고 사내미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왜 나는 꼬맹이라고 하고 코초우는 숙녀라고 하냐며 나랑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가프는 너의 그 불같은 성질이 꼬맹이 같다는 거다 으하하 웃었고 사내미는 씩씩 화를 내며 이 영감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왔고 가프의 엄청난 풍채를 보더니 심상치 않은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물어봤죠. 가프는 다른 세계에서 해군의 중장으로 있는 노병이라고 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그렇다면 혹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시기 전에 여러가지로 귀살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그래 주신다면 머무를 거쳐나 음식은 무한정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프는 반드시 붙잡아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가프는 이런 늙은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겠다고 했고 사내미는 저런 할배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조합회의가 끝나고 오랜만에 주들끼리 모인 김에 팔씨름 대회를 하자고 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음주 탱균이 2등 암주 교메이가 1등을 거머쥐게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프는 사내미에게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힘도 꽤나 쓰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놀렸고 사내미는 자신이 저 무식하게 힘만 센 교메이씨나 탱균씨에게는 안 들지만 당신 같은 할배보단 셀 거라고 단언했죠. 가프는 그럼 한번 팔씨름을 해볼까? 라고 하며 사내미와 팔씨름을 했고 사내미가 아무리 힘을 줬지만 마치 커다란 산을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가프는 씩 웃더니 그대로 사내미의 팔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연달아 사내미보다 팔씨름이 강했던 주들이 가프에게 도전했고 전부 쉽게 꺾어버렸죠. 마지막으로 귀살대 최강의 무력을 가진 교메이 그 거대한 몸을 가진 두 명이 팔씨름을 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상황. 사실상 주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교메이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고 집채만한 바위도 움직일 정도로 수련하는 교메이였기에 힘으로 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가프가 애송이들 힘을 좀 더 키워야겠어 라고 하며 손쉽게 교메이의 팔을 꺾었고 교메이는 그 경이로운 힘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프는 일단 이 귀살대라는 조직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으니 너네들의 실력을 보고 싶다며 한번 다같이 무기를 들고 자신에게 덤벼보라고 했죠. 주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고 젊은 우리들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프는 전혀 문제없으니 어서 덤비라고 했고 사내미는 목검을 들고 와 마음에 안 드는 영감 하베아의 흠씬 해줄 수 있게 되었군 하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덤벼들었고 힘껏 내리쳤죠. 그런데 사내미가 내리쳤다고 생각한 건 가프의 잔상이었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내미 뒤에 나타나 가볍게 툭 쳐냈고 사내미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빠르게 기우와 큐주로가 튀어나왔고 물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지만 또다시 몸이 사라졌고 하나이가 위에요! 라고 소리쳤죠. 위를 보니 그 육중한 몸이 엄청난 점프를 하며 공중을 통통 뛰어다니다가 순식간에 큐주로에게 날아와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 후 방어를 하러 가는 기우를 주먹으로 살짝 툭 쳤고 기우의 목검이 부러지며 기우도 날아가 버렸죠. 탱기는 와 저 할배 엄청나게 화려하잖아 장난 아닌데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갔고 오바나이와 카나에 역시 합세하며 각자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가프는 방어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공격들을 맞아줬는데 오히려 그들의 목검만 부러져 버렸고 펭귄과 오바나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밀어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나에가 하하 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가프는
아무리 훈련이라도 이런 숙녀를 공격하는 건 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메이의 철구가 날아왔죠. 교메이는 연습용 목검이 없었기에 자신의 찐 철구를 날렸고 가프는 그 철구를 피한 뒤 사슬을 잡고 힘으로 교메이를 끌어와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주들이 쓰러지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바야시키 당주는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면서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죠. 쓰러진 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고 가프의 엄청난 전투 능력에 인정을 했습니다. 가프는 그들에게 제법 움직임은 좋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해군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줄 테니 그걸 너네의 검술에 접목시켜서 사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일단 자신이 보여줬던 움직임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며 빠르게 이동하는 채 공중을 발로 차서 이동을 하는 월복, 몸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방어력을 높인 철괴, 상대의 공격이 날아올 때 그 공기 압력을 이용해 회피하는 기술인 지회, 이것들을 너네에게 알려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가프는 원래 육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전투 능력이 출중했지만 일부러 귀살대원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오랜만에 육식을 썼던 거였죠. 그렇게 주들은 가프에게 기본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채 공중이동을 할 수 있는 월보를 배웠고 싸움 스타일과 신체력에 따라서 가볍고 날렵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오바나이와 카나에, 사네미, 탱이에게는 지회를, 강인한 신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교메이와 기우, 쿄조르에게는 철괴를 알려줬습니다. 이들은 그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맹훈련을 하기 시작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살대 주들을 훈련시켜주고 있던 가프, 다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라 자신의 수업을 제법 잘 따라온 듯 했고 특히나 움직임에 관해서는 화죽 하나에가 가장 빠르게 터득했으며 평소에도 몸에 단련을 많이 하던 교메이 같은 경우는 철괴를 가장 빨리 터득했습니다. 특히 교메이는 철구를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가프가 철구를 더욱 잘 날리는 방법을 강해해줬고 교메이는 가프를 스승님으로 깍듯하게 모셨죠. 그렇게 귀살대 주들의 실력은 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임무 성공률도 눈에 띄게 높아져서 만나는 혈기들마다 쓸어버렸습니다. 가프 역시 한가할 땐 귀살대의 정보를 받아 혈기를 대체하기 위해 나섰고 우바야시키 당주는 가프를 위해 밀륜도 젤로 만든 너클을 선물해줬죠. 하지만 거프는 거추장스럽다며 그걸 끼지 않고 혈기들의 뚝배기를 날려버렸고 일반적인 혈기들은 몸의 세포가 주먹 한 방에 거의 다 터져버렸다시피 했기에 회복하는 시간보다 해가 뜨는 시간이 빨랐고 그 자리에서 태양빛에 다 소멸했습니다. 그러던 중 혈기 사이에서는 주먹을 쓰는 귀살대원이 나타난 것 같다며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아카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아카자는 사실 지금껏 맨소 격투술을 사용하는 자신인데 귀살대원들은 기본적으로 검을 든 검사들이었기에 사냥하는 과정에서 뜨거움이 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살대가 아닌 평범한 무술가들을 찾아서 싸움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무술을 배웠다고 해도 호흡을 쓰지 못한 인간은 아카자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죠. 드디어 주먹을 쓰는 귀살대원이라니 하며 엄청나게 기뻐하며 그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카자는 아무 귀살대원이나 붙잡아 그자를 끌어내려고 했고 혈기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귀살대를 발견 후 그를 습격했죠. 그 검사 무라타는 아카자의 눈에 상현삼 표시가 있는 걸 보고 엄청나게 공포에 질렸고 칼을 휘둘러 왔지만 곧바로 아카자는 칼을 부러뜨렸고 무라타를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무라타에게 어서 그 까마귀로 연락을 해 인질로 붙잡혔다고 내 놈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먹을 쓴다는 귀살대원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했죠. 귀살대 주들이 잔뜩 온다거나 하는 경우면 네 놈의 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며 허튼 짓 하지 말고 그 주먹을 쓰는 귀살대원만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라타의 까마귀는 귀살대에 그 소식을 알렸고 가프는 자신 가서 그 녀석을 구해오겠다고 했죠. 귀살대 주들은 그게 혈기의 함정이면 어떻게 하냐며 함께 가자고 했지만 함정이라면 더더욱 혼자 가는 것이 맞다며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아카자는 높은 지붕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로 한 사내가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주먹을 쓴 녀석은 낭만이 있군 이라고 말하며 무라타를 무사히 살려보내줬습니다. 무라타는 그렇게 상현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첫 번째 귀살대원이 되었죠. 저 멀리서 엄청난 거구의 남자가 걸어오자 아카자는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렸고 빨리 대결을 해보려고 아카자도 단숨에 가프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프의 얼굴을 보자 백발의 할아버지였기에 두근거림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덩치는 어마어마하지만 다 늙어빠진 인간이었더니 기대한 내가 바보 같군 이라고 말했고 가프는 이 녀석이 날 부른 혈기인가? 내 말대로 나 혼자 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덤벼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김도 빠졌으니 그냥 한 대 먹여주고 가려고 가프에게 뛰어가 주먹을 날렸죠. 아카자의 빠르고 강력한 주먹은 그대로 가프의 이마에 꽂혔고
훗 늙어서 반응조차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아카자. 하지만 가프는 멀쩡하게 서 있었고 뒤로 전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어이 애송이 이게 전부냐? 하고 씩 웃는 가프. 아카자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상대로 하다가 힘 조절을 해버렸나? 하며 더 강하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고 그대로 또 얼굴에 맞았지만 꿈뻑도 하지 않았죠. 그 뒤 가프가 아카자의 주먹을 날렸고 아카자는 그 주먹에 복부를 맞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의 충격을 받고 튕겨나갔습니다. 피를 토하며 전부 부러져버린 갈비뼈가 붓길 기다리는 아카자. 저런 할배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 거냐며 당황했고 가프는 저벅저벅 아카자에게 걸어왔습니다. 아카자는 열이 받아 진심으로 상대를 해야겠다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가프의 투기를 읽어내려고 했죠. 그러자 가프는 주먹을 날렸는데 그대로 아카자의 정수리를 수직으로 꽂아버렸고 그 파워는 아카자가 그대로 바닥에 박혀버릴 정도였습니다. 아카자는 당황하며 어째서 투기를 감지한 나침이 저 공격을 읽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프는 아카자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게 아닌 마치 혈기왕성한 손자와 놀아주는 기분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가프에겐 단순한 꿀밤이었기에 거기에 투기가 실리지 않은 것이었죠. 아카자는 정신을 차리고 파괴살 공격들을 연타로 날렸지만 가프는 그 거대한 몸으로 쉽게 피해버렸고 마치 그 모습은 상현일 코쿠시보가 사용하는 극에 달한 회피소 같았습니다. 가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해 아카자의 엄청난 연타 공격을 피해낸 뒤 애송아 주먹은 이렇게 한 방씩만 날리는 거다 라고 하며 또다시 아카자를 날려버렸죠. 아카자는 그 주먹을 맞고 내장이 전부 터져버린 것 같아 고통스러워했고 저건 무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인간 자체가 괴물이다 라고 생각했죠. 아카자는 사실상 이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거냐며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하기에 이런 힘을 낼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물었고 가프는 확실히 젊을 때가 더 팔팔하게 했다며 예전 한참 라이벌인 로저와 싸움을 벌였던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왕년엔 말이야 를 시전했습니다. 아카자는 이런 괴물이 전성기 시절 때 그에 상응하는 라이벌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어쩐지 예전에 한번 그런 사람이 찾아왔던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다른 시나리오였으니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아카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인간들은 늙어가면서 쇠약해지며 추해지기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혈기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가프를 보고 느꼈고 결코 인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당신과도 같은 강한 인간은 처음 만났다고 했고 가프는 그 말 듣더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무슨 오랜 세월을 살아왔냐고 몇 살이냐고 물었죠. 아카자는 130살 정도 된 것 같다고 했고 가프는 어우 나보다 한참 연배가 많은 분이었다며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 태초의 혈기인 무자인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냐며 묻는 가프. 아카자는 아무리 그래도 상현의 자존심이 있지 그거 알려줄 거 아냐고 했고 가프는 거대한 주먹을 꽉 쥔 채 들어보이자 아카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제가 그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고요. 대신 다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현이 도우마라는 재수없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귀살대 주의 저택을 습격한다고 하네요. 그 자를 잡아서 혈기왕의 위치를 물어보신다면 그 혈기는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자 가프는 귀살대 주의 저택이라면 어딜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도우마가 여자만 주구장창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그러자 가프는 알겠다고 하며 이번엔 놔주지만 다음번에도 인간들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며 곧바로 나비저택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나비저택에서는 이미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고 화죽 카나에가 도우마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도우마는 카나에를 보고 지금까지 상대해본 귀살대 주도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카나에는 가프에게 배운 고속 이동 스킬인 채와 월보를 사용해 도우마의 공격들을 피했고 도우마가 부채로 날리는 얼음 혈기술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회피하는 지혜를 통해 닿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풀나풀거리며 피해되는 카나에게 도우마는 빡치기 시작했고 나비저택을 초토화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도우마가 나타나자 카나에는 동생 시노부에게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가라고 해서 다치는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카나에 역시 도우마의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인해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없었고 주변에 떠다니는 미세한 냉기 결정 때문에 가까이 접근한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하지만 체력 회복이 월등한 도우마에 비해 카나에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조금씩 도우마의 공격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한계가 오나 보네. 그저 얌전히 먹히지 그래 라고 하며 카나에게 공격을 날리려고 하는 그때 풍주 사내미가 나타나 도우마에게 바람의 호흡으로 몸을 찢어버렸죠. 상현과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왔고
카나에의 다친 상처를 보자 엄청나게 열이 받은 사nem이 무턱대고 도마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냉기 결정에 호흡이 제한되며 도마의 철부착이 긁혀 온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도마는 저 풍주는 계집주보다 훨씬 상대하기가 쉽군 이라고 하며 웃는 도마. 그런데 그때 도마는 뭔가 몽롱한 기분이 들었고 어쩐지 해롱해롱거리며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네미는 자신의 피는 혈기를 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일부러 내 녀석의 공격을 맞아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카나에와 사네미가 동시에 취한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는 배지 못하게 방어를 하며 버텼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몽롱한 기분도 적응이 되며 다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열이 받은 도마는 얼음보살을 시전해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사네미와 카나에를 날려버렸고 둘은 나비요테의 잔에 파묻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얼음보살이 그 둘을 마무리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때 어떤 주먹이 날아와 얼음보살의 주먹과 맞부딪혔고 얼음보살은 온몸이 쩌저적 갈라지더니 부서져 버렸죠. 지금까지 잘 버텨줬다. 마무리는 내가 하마 라고 말하는 가프. 사네미는 쓰러진 채 이 영감 위험할 뻔했잖아 라고 하며 도마 넌 이젠 X됐다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최고의 혈기술을 깨버리다니 엄청나게 놀랐고 가프는 순식간에 뛰어가 도마를 좁히기 시작했죠. 도마는 그 압도적인 파괴력에 몸이 작살이 났고 가프가 더 이상 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패놓자 혈력이 전부 떨어진 도마는 목 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프는 도마에게 무잔이란 녀석이 있는 위치를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고 도마는 곧바로 무한성의 위치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죠. 가프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며 약속대로 나는 널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일어나 저 멀리 갔고 그때 사네미가 뛰어와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저 영감은 널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널 죽이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며 사네미가 증오에 찬 얼굴로 말했죠. 그렇게 도우마는 소멸하게 되었고 하나에는 덕분에 살았다며 가프와 사네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프는 역시 좋아하는 여자라서 일찍 온 거냐 꼬맹이? 라고 하자 사네미는 얼굴을 붉히며 영감 당신도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부들부들거렸고 가프는 그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카나에 역시 그 둘의 케미를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뒤 상황이 정리가 되자 가프는 주합회의에 주들을 소집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한성의 위치를 알게 된 이들은 최종 결전을 하기 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제대로 대비를 한 후에 전쟁을 하는 게 좋기에 정비도 하고 더욱 수련을 해 육식의 사용을 더욱 원활하게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전쟁에 나설 채비를 끝낸 다음에 귀살대 주들을 데리고 가프가 앞장을 섰습니다. 가프는 도마가 발사한 곳으로 가 지하의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성이 펼쳐져 있었죠. 나키메는 혈기가 아닌 인간들이 무한성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무잔에게 연락을 취했고 태양을 극복할 혈기를 만들기 위해 인간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무잔은 뭐 귀살대라고 해봤자 무한성에는 수많은 혈기들과 12개월이 있으니 충분히 너네들끼리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다가섰습니다. 그 나키메는 수백 마리의 일반 혈기와 12개월을 소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한성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여러 곳에서 혈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주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프는 자 그걸 한번 꺼내볼까? 라는 말을 했고 짐꾼으로 따라온 무라타가 어떤 수레를 끌고 왔고 그것을 덮고 있는 천을 들춰봤는데 그 수레에 담겨있는 것은 포탄 알들이었죠. 가프는 어디 한번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 하며 그 포탄을 한 손에 잡고 달려오는 혈기들에게 던졌고 엄청난 강속구로 날아가 폭발하며 한 번에 수십 마리의 혈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멀리서 계속해서 가프는 그 포탄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혈기들은 귀살대 주들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무한성 내부가 여기저기 터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죠. 사네미는 이 포탄을 마치 돌멩이 들듯이 들다니 사실은 가벼운 거 아니야? 하며 자신도 던져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고 가프를 괴물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한참 그렇게 폭격을 맞다 보니 나키맨 당황했고 물량전을 하기보다는 방을 바꿔 각자 흩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가프를 주들에게서 떨어뜨렸고 주들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은 뒤 사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된 가프는 저 멀리서 비파를 연주해 무한성 구조를 바꾸고 있는 나키맨을 발견하고 나키맨에게 포탄을 던졌고 나키맨은 그 포탄을 정통으로 맞아 더 이상 혈기술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곧바로 소멸하진 않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무한성만 유지할 뿐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저 거대한 영감을 죽이기 위해 상현들이 파견되었고 나머지 잡혈기들과 하현들은 귀살대 주들을 상대했죠. 가프의 눈앞에 상현육 다키 유타로 남매가 튀어나왔고 다키는
영감탱이 죽으라며 수많은 오비를 날렸는데 가프는 그 오비들을 팔로 칭칭칭 감은 다음에 오비가 팽팽해지자 그대로 다키를 끌고 와 여기저기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낫으로 오비를 잘라내 다키와 가프의 연결을 끊었고 빠른 속도로 뛰어와 낫으로 가프의 목을 노렸죠. 하지만 견문색 패기로 인해 이미 낫의 궤도를 읽었고 슬쩍 피한 뒤 주먹으로 규타로의 복부를 가격하자 규타로는 그대로 날아가 비틀거리는 다키를 덮쳐 함께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림에 일어나는 그들 그리고 곧이어 상현호 교코도 독침을 날려대며 공격해왔고 상현사한 탱구도 조야쿠텐을 소환해 광한 명파를 날려댔죠. 그러자 가프는 옆에 기둥을 뽑아 휘둘러 그것들을 상쇄시켰습니다. 재생을 한 녀석들이다 보니 조금 껄끄럽겠군. 혼자라면 상관없지만 싸움이 길어진다면 부하 녀석들이 다칠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우부야시키 당주가 줬던 일륜도 재질의 너클을 장착했고 그 너클을 꽉 쥐자마자 너클은 붉게 물들었죠. 그때 요코가 강력한 주먹을 날리자 그 주먹을 주먹으로 맞받아쳤고 그 순간 퍽하고 터진 소리가 나더니 교코의 팔과 어깨 부분이 폭발해버렸고 세포는 다 들어간 듯이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프는 오 이거 참 효과가 있구만 하며 그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교코의 뚝배기를 날려버렸고 교코는 소멸하게 되었죠. 그 모습의 규타로는 위험하다고 다키에게 저 멀리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어차피 둘이 같이 목이 날아가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 규타로와 본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야쿠텐으로 가프의 체력을 빼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프는 그동안의 해군 짬밥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아까 챙겨온 수레에 맨 밑칸에 있는 포탄을 들어 다키에게 던졌고 다키는 도망가다가 그 포탄을 맞아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 자신을 막으려고 하는 규타로의 머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그 둘은 소멸했는데 규타로는 가프가 방금 던진 포탈은 아까와는 다르게 일륜도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포탈이었다는 걸 깨달으며 아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한 건 반칙이지 라고 하며 소멸했습니다. 일전에 가프는 교메이를 단련시켜주다가 교메이 철구를 보고 재질을 궁금해했었고 교메이 철구와 비슷한 포탈을 몇 개 만들어 온 것이죠. 가프는 조야쿠텐을 좁혀버리다가 머리를 박살내도 소멸하지 않자 의아해했고 어쩐지 이걸 따로 조정한 녀석이 이 천장 위에 숨어있을 것 같다는 노련한 감각이 말해줬습니다. 그의 가프는 점프에 천장을 주먹으로 부숴버렸고 한 탱구의 볼품없는 본체가 떨어지자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한 탱구의 뚝배기를 날려버렸고 조야쿠텐도 소멸하게 되었죠. 그 시점 귀살대주들은 하연의 혈기들과 수많은 혈기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메이 앞에 상현사 마카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교메이를 각식으로 걷어차 저 멀리 날려버린 후 그쪽으로 그대로 뛰어갔죠. 마카자는 그 영감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차피 그 영감이 왔다면 혈기들은 오늘 멸망각이라며 자신은 의미 없이 영감에게 죽는 것보다 주들 중 가장 강한 녀석과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고 가장 강해 보이는 교메이에게 싸움을 건 것이죠. 교메이는 가프에게 배운 육식을 사용해 엄청난 이동 기술을 보여줬고 특유의 회피력을 통해 아카자의 공격을 피하며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씌운 후 우수한 연타 공격을 날렸지만 교메이는 못 피하는 것을 철개로 막아내며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카자는 드디어 재밌게 싸울만한 녀석이 나온 것 같다며 기뻐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교메이와 피튀기는 혈전을 치렀습니다. 그 시점 가프의 앞에는 엄청난 포스를 내뿜는 상현일 코쿠시보가 나타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프에게 접근해 달의 호흡으로 몸에 상처를 냈죠. 그리고 반격을 하려는 가프의 주먹을 내비치는 세계로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프는 움직임이 지금까지의 녀석들보다는 더 좋아 보이는 녀석이군 이라고 호탕하게 웃었고 코쿠시보는 가프의 몸을 내비치는 세계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거대한 몸에 꽉 차있는 근육 자신이 상처를 낸 것도 아주 얕은 상처였고 보통의 인간이었다면 곧바로 몸이 썰렸을 텐데 꽉 차있는 근육 때문에 칼날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저런 늙은 몸으로 저런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 녀석의 공격에 한 대라도 제대로 맞았다간 뼈도 못 추릴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앞선 공격에서 보니 스피드에서는 조금 더 앞서는 모양이니 계속 공격으로 목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한 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프에게 튀어나갔고 가프는 정상결전에서 불사조 마르코의 죽방을 날린 것처럼 코쿠시보의 공격을 카운터치며 코쿠시보의 죽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저 어처구니 없는 반응 속도와 파워에 머리가 날아가며 와 이런 주먹을 맞고도 죽지 않으려면 몸이 고무로 되어 있어야겠네 라고 했고 그대로 소멸했죠. 그 시점 무자는 한참 산속에서 혈기로 만들 인간들을 찾고 있었고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자 오빠 왔어?
늦게 왔네? 라고 하며 네지코가 나왔고, 네지코는 무자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했죠. 무자는 이 아이를 혈기로 만들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는 순간 나키메에게 지금 빨리 무한성으로 오라며 무한성에 있는 혈기들이 죄다 박살나고 있다고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자는 인상을 쓰며 못난 것들 그깟 인간들을 처리하지 못하니 하며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네지코는 귀신이라도 본 건가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당황을 했죠. 무자는 무한성에 도착을 하자 이미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남아있는 강한 혈기는 아카자밖에 없었고 아카자도 지금 꽤나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어이 네 놈이 무잔이라는 녀석이냐? 라고 했고, 그것을 보니 나키의 머리통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가프의 모습이 보였죠. 가프는 포쿠시보를 처리한 후에 나키메에게 뛰어가 무잔을 불러오라고 협박을 했고, 나키메는 그에 따라 무잔의 이곳에 소환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잔은 부들부들거리며 나키메를 자신의 저주로 폭파시켜 죽여버렸고, 가프에게 다짜고짜 수많은 촉수를 날렸죠. 그에 아까 다키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무자의 촉수를 팔에 칭칭 감은 뒤 힘으로 끌고 와 이리저리 패대기쳤고, 무자는 자신의 촉수를 자신이 뜯어내버렸습니다. 무자는 저런 늙어빠진 인간에게 이런 치욕을 당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저 덩치보다 훨씬 크게 변신해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거대 베이비로 변신하기 시작했죠. 거의 거인족의 크기만큼 커져버린 무잔. 하지만 가프는 그 모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거인족이든 뭐든 전부 때려잡아본 기억이 있었던 가프. 저렇게 주먹으로 때리기 좋은 크기가 된다면 오히려 좋다며 뛰어가 주먹으로 흠심해줬고, 거대한 크기에 비해 속은 별거 없던 거대 웨이비 무자는 온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이곳저곳이 터지기 시작했죠. 무자는 괜히 몸을 크게 한 건가? 라고 하며 몸의 크기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미 혁도의 힘으로 온몸을 구타당한 탓에 혈기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가프가 포탈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고, 마치 운동회 때 콩주머니로 터뜨리는 박처럼 엄청난 포탄세를 맞은 뒤 몸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힘을 잃어 쪼꼬미해진 무자는 가프가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몸을 박살내버렸고, 교메이와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며 즐기고 있던 아카자의 몸이 무자의 죽음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즐겁게 싸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하며 소멸했죠. 그렇게 휘할 때는 승리했고 다들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당하며 살았던 인간들이 드디어 혈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귀할 때는 수건을 잃었으니 이제 귀할 때를 해체하고 도움을 준 모두에게 상여금을 잔뜩 줬습니다. 하지만 가프는 어차피 이 돈은 이곳에서 쓸 필요 없다며 사내미에게 주며 나중에 하나에와의 애가 태어나면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줘라고 했고, 사내미는 얼굴을 붉히며 이 영감탱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버럭버럭 화를 내자 가프는 재밌다며 예전에 기르던 이렇게 사내미처럼 성질 더러운 손자 한 명을 떠올리게 되었죠. 가프는 이제 슬슬 휴가를 끝내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쿨하고 유쾌하게 떠났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이곳으로 왔던 산으로 다시 올라갔고, 그곳을 뒤이고 다니다 보니 처음 자신이 쓰러져 있던 곳에 버섯 하나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프는 그 버섯을 다시 뜯어먹었고 머리가 핑핑 돌았는데 깨어나 보니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느끼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가프의 호탕한 성격을 토대로 만들었기에 유쾌한 부분을 많이 집어넣은 게 좋겠다고 생각해 이런 전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